네, 안녕하세요. 고독한 자영업자의 요식결인이 요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맥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에일 맥주입니다. 여러분들 에일 맥주 드셔보셨죠? 또 안 드셔보신 분도 있겠고, 먹었는데 몰랐던 것도 있고, 이게 에일이 뭔지도 모르고 드셨던 분도 있을 거고, 들어는 봤는데 맥주인가 보다 하고 드셨던 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에일 맥주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를 크게 분류를 하면은 에일 맥주와 라거 맥주 이렇게 나뉘. 물론 람빅이라는 맥주도 있는데 그건 빼고 에일 맥주와 라거 맥주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에일 맥주. 그럼 이 에일 맥주가 과연 수제 맥주냐? 수제 맥주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수제 맥주, 즉 크래프트 비어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소규모 양조장이어야 될 것. 두 번째는 자본의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통 양조 방식이어야 된다. 세 번째. 자, 이렇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바로 수제 맥주, 즉 크래프트 비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에일 맥주는 수제 맥주냐? 아닌 경우가 있다. 아닌 경우 한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아일랜드의 기네스입니다. 대량 생산을 하죠. 수제 맥주는 크래프트 비어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바로 대규모기 때문에 에일 맥주를 대규모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수제 맥주는 아니다. 그다음 벨기에의 호가든도 대표적인 밀맥주죠. 이것도 에일 맥주긴 하지만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크래프트 비어 수제 맥주는 아니다. 또 영국의 포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수제 맥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에일 맥주는 또 무엇인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에일 맥주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이 있어야 되고요. 보리, 그다음에 홉,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이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각가지 종류들만 해도 보리도 여러 가지가 있고 효모, 홉 각각 200여 종이 있습니다. 물도 종류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곱해 나가면 뭐 수만 가지의 레시피가 나오는 거죠. 에일 맥주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8세기경에서는 이제 시작된 맥주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맨날 늘 태웠어. 보리가 타면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에일 맥주가 희검해요.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밝은 황금색 비어 뭐 이런 것들은 기술이 발달돼서 로스팅 자체도 이제 안 타게끔 하고 뭐 이런 기술이 있는 거죠. 일부러 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 로스팅 과정에서 태우면 흑맥주가 되는 거고 안 태우면은 라거나 뭐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때는 맨날 태우다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두운 맥주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에일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지금의 맥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호브 안 넣었을 때는 에일이라고 불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호브를 넣은 다음부터 이 맥주를 이제 비어라고 이제 칭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비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만들어지려면 일단은 당분이 있어야 돼요. 당분은 어디서 갖고 오냐? 곡물에서 이 당분을 빼오거나 아니면 과일에서 빼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맥주는 이 첫 번째 곡물에서 빼오는 건데 그 곡물 중에서 보리에서 빼오는 겁니다. 당 성분을. 음, 당 성분을 빼와서 효모를 투입시켜요. 효모가 이 당분을 먹죠. 쭉쭉쭉쭉쭉쭉쭉 먹어서 만들어낸 부산물이 바로 뭐다? 비어다. 거기에 홉 첨가하고 뭐 향 첨가하고 뭐 여러 가지 레시피가 동원돼서 나온 것들이 지금의 수만 가지 맥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상온에서 발효를 하고 상온이라 하는 것은 바로 18도에서 25도 사이 이쪽에서 발효를 해서 상면 발효 효모가 떠 있는 상태에서 발효를 한다는 겁니다. 이 상면 발효를 하는 경우 이게 바로 에일 맥주가 된다. 이 에일 맥주의 특징은 비교적 도수가 좀 높고요. 색도 좀 진하고 좀 묵직한 맛이 있죠. 그리고 전통적인 맥주 방식을 이용한다. 페일에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일에일. 1600년대 중반 정도에 석탄에서 나오는 그 연료로 로스팅을 할 때는 또 태우질 않다 보니까 색깔이 비교적 안 진하답니다. 맥주는 색깔이 어떻다? 까맣다였어요 당시에는. 다크 브라운 정도. 음. 코크 연료를 가지고 보리를 태우지 않다 보니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창백해진 거예요. 그래서 페일이라는 뜻이 뭡니까? 창백하다라는 뜻이에요. 페일 에일. 창백한 맥주. 그 외에 뭐 IPA, 인디아 페일에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던
에일 중에 하나인데 인도 식민지 시절 때 인도에 있는 군인 관료들을 위해서 영국에서 보내준 맥주. 적도를 2번 지나가기 때문에 맨날 상했던 맥주를 안 상하게끔 만들어서 홉을 때려 넣어서 쓰고 독하게 만든 맥주를 IPA라고 하죠. 자, 머리에 털 나고 처음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계 어린이 알리니님께 맥주맛 평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리니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빠세빠세의 직원이자 알바기 어린이자 알리니 줄리엣 인사드립니다. 오래간만이에요. 제가 오늘 마시는 술은 화이트 에일이에요. 제 인생 술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쓴맛 정도는 어떤지 다시 한번. 전혀 쓰지 않아요. 응? 달콤해요 정말. 술을 못 마시는, 그러니까 제가 못 마시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술맛이 전혀 없어요. 스위트한 100이라고 쳤을 때 한 80? 근데 바디감은 쉽게 얘기를 해서 물이냐 우유냐 이 농도를 말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우유 쪽에 가까워요. 묵직해요. 비교를 하자면 IPA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홉이라든지 그런 과일의 향이 정말 너무너무 세게 확 올라오는데 얘는 은은해요. 달달하면서 오렌지 향이 정말 이렇게 마시고 나서 입안에 이렇게 잔잔하게 남는다고나 할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일을 넣었는데 그 과일이 그 과일의 맛이 뭘까요? 오렌지. 근데 이쪽이나요? 이쪽이나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썸잡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자영업자들 화이팅 하시고 맥주 판매하시는 여러분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